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 아마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도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답장이 늦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계속 매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상대방이 수줍은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연애에서 90%의 사람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정체부터 살펴봐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쉽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더 끌리고 확실하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보다 밀당하는 사람한테 더 설레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바빴던 사람,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애썼던 사람, 칭찬 한마디 듣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이란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쉽게 주어지는 애정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울증을 앓았거나 다른 형제한테 더 관심을 쏟았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가장 강렬했던 사랑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결핍과 기다림, 거절과 인정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영향도 한몫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은 항상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상대를 쫓아다니잖아요. 신분 차이가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있거나 처음엔 싸우기만 하다가 사랑에 빠지죠. 처음부터 서로 좋아하는 커플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드라마가 안 되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스토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넘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물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거나 신에게 헌신한 사람이거나 자존심이 세서 자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소설이든 드라마든 마지막 몇 페이지, 마지막 몇 분에서야 두 사람이 결합하잖아요. 그 앞은 전부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랑은 원래 힘든 거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실에서 이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영화에서는 2시간 만에 해피엔딩이 오지만 현실에서는 몇 년을 매달려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15년 후에 인도 여행 다녀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 기다리면서 인생 낭비할 건가요? 그 시간 동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정작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은 놓치게 됩니다. 한 달 뒤에나 시간이 된다는 사람, 나 말고 3명의 다른 후보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커리어를 쌓을지 나와 사귈지 고민 중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매달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넘어가죠. 심지어 상대방을 상담받게 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이 나보다 좋다는 걸 바꿔보려 하고요. 이 모든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할 거라는 희망은 거의 대부분 환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건강한 연애가 뭔지 아세요? 설득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당신한테 확실한 호감을 보이고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 관계요. 연락을 먼저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과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게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가치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함께 살아가려면 육아, 경제 문제, 일상의 갈등을 같이 해결해야 하잖아요. 인생은 복잡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시작부터 마음을 얻느라 에너지를 쏟으면 이유가 문제예요. 연애의 시작점에서 이미 한쪽이 쫓아가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계속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래 만나도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냉정하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얼마나 적극적인지 생각해보세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나요? 만남을 제안하면 흔쾌히 시간을 내주나요? 당신과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나요?
이 질문들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연락이 와도 핸드폰 배터리가 늘 없다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SNS에 좋아요를 몰래 누르는 사람, 당신의 정당한 관심 요구를 과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원래 소극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믿고 싶겠죠. 내 의도를 아직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과 상관없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도 좋아하는 상대한테는 어떻게든 연락하고 시간을 내고 관심을 표현하거든요. 그게 없다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프겠지만 빨리 인정할수록 시간을 아낍니다. 물론 이 말이 아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들, 내달렸던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쏟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설에나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사랑, 복잡한 관계, 영화에서나 멋진 거예요. 현실에서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해요. 애매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연락이 늦는 사람, 만남을 미루는 사람, 감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은 기다릴 가치가 없어요. 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세요. 수줍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걸러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연애는 숫자 게임이 아니거든요. 100명한테 호감을 사는 것보다 한 명한테 확실한 사랑을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좋아해주는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소중해요. 불확실한 사람한테 낭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설득이 필요 없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밀어내지 말고요. 너무 쉽게 얻어진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처음부터 열정적인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기준을 바꿔보세요.